안녕하세요. 2023년은 더 힘든 한 해, 더 어려운 해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게는 가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되는 해가 된 거죠. 이번 2023년을 못 견디면 24년, 25년도 없기 때문에 더 정신 차리고 더 염려하면서 마음을 먹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사실 뭡니까? 오직 대기업들 살리기 말고는 없습니다. 대기업 재벌가 촉불가들 살리는 거 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뭡니까? 그 미분양 물량들이 뭐 4만 채인가? 뭐 이렇게 4만 8천 채인가 4만 9천 채인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냥 정부 세금으로 사주라고 바로 지시해버리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때보다 더 심합니다. 사실상 대놓고 기득권들, 그러니까 관련 업계의 사람들 위주로 움직이지 국민들의 삶을 하나도 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차피 지지율도 낮겠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충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금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질 거고 더 힘들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한 상식과 제대로 된 경쟁 따위는 없죠. 나라가 망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즌에 윤석열 정부 기간 안에 한국의 경제는 많이 추락하고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참 충격이죠. 정말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규제를 전부 다 풀어버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뭐 서울 아파트의 매물만 급증했답니다. 언론에서 떠들어댈 때는 뭐 금방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여전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쩌면 끝까지 국가 부도를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뿌리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고 부자 건설사에게 돈 뿌리면 해결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충격이죠. 충격. 2023년 상반기에 LG전자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적자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2022년 4분기에 그렇게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2023년 상반기가 괜찮을 리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전부 다 열받는 건 천지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은 개돼지고 세금만 더 내라, 부담만 더 떠넘기는 거죠. 점점 한국이 암울해져 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왜겠습니까? 거대 양당 때문에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점점 더 힘들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27조 들여가지고 미분양 물량 매입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하고 있는 게 지금의 나라입니다. 이명박 때도 5조인지 6조인지 해먹어가지고 매입해줘가지고 주고 뭐 토건 대통령이니 아니면은 기득권들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두고두고 욕을 먹었는데 지금의 대통령은 그런 욕먹는 건 하나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그냥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죠. 토건족들 살려내려고 그냥 저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분양을 왜 사준다 그래요? 그것도 이렇게 빨리 말이죠. 그냥 자기가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냥 다 해버리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도 뭐가 있냐면 금리를 제대로 올려야 되는데 눈치 보느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무슨 정치인이냐고요. 국회의원이냐고요. 3.5에서 금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왜냐? 미국은 급등시키는데 한국만 이렇게 들어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금리는요. 그게 엉망되는 거죠. 엉망된다라는 의미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안 올리든 조금 올리든 이와 상관없이 시중금리는 급등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금리 수준이 정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미국의 기준금리는 그냥 따라간다라는 거죠.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저러면은 나중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시장에서 그 금리에 따라서 적용이 되냐라는 거죠. 안 되죠. 이미 물가가 지금 고물가에 또 물가가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죠. 유가든 원자재든 이래저래 여러 가지들이 심상치 않은데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좀 조정하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있는 건데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상 그러한 것들을 방치해버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23년에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대기업들, 그들이 제대로 된 실적을 못 내고 있죠. 충격이죠. 충격. 중국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중국 관련해가지고 수출 실적은 2023년에도 좋기 어렵죠. 미국은 미국대로 하반기에 진정이 된다? 2023년 하반기에? 아직 요원하죠. 지난 11월에 7.1%였는데요. 드라마틱하게 5% 되고 3% 되고 2% 될 수 있냐? 아니죠. 아니란 말이죠. 그 말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5.25%를 최상단에서 중단할 거다. 누가 이렇게 장담하냐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안 믿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지금은 1월이고 한국의 언론들이 계속해서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괜찮다 별일 없을 거야. 조금만 참아. 버티면 돼. 괜찮아. 이렇게 희망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꽤나 어렵고 꽤나 암담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 암담함은 누구에게로 전부 되돌아가냐? 보통 사람 서민들에게 다 부메랑처럼 되돌아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윤석열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민주당, 저 기득권들의 삶은 하나도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저출산도 관심 없고요. 서민들이 배고파서 뛰어내리든 뛰어들든 이런 거 관련해서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득권들, 자기들 잘 사는 나라를 이미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미 4.5다. 미국 기준금리가. 근데 이게 2월달이 되면 어떻게 된다? 5.0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많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봐야 되고요. 한국의 물가는 2023년 내내 5%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전기요금, 버스요금, 택시요금, 공공요금 계속 오릅니다. 이것만 오를까요? 나머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3.5%, 1월 13일 날 0.25% 올려서 3.5가 되지만 이게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놈들의 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출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물가는 물가대로 치솟을 거고 우리네 삶은 더 어려울 거다.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고금리가 계속되고 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의 성장률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안 좋아지면서 우리의 삶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이런 말 하나도 믿지 마십시오. 절대로 서민들이 괜찮아지게 서민들의 삶을 위할 정부가 아니고 또 현실이 그러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